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안정영입니다. 면접 예상 질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1번째 질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다른 시간과 좀 비교했을 때 가장 좀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답변을 만들어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은 우리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임원 면접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마지막 할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데 좀 같이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지원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일 텐데 그 지원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될까요?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다? 이것만큼 좀 중요한 건 없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내가 관심이 있었고 이 정도까지 내가 좀 고민을 해봤다라고 하는 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걸 이길 만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된 다음에 이 친구는 이런 느낌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친구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했던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꼭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좀 많이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내용들,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지원자들 대비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자체가 특별한 어떤 차별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알아보았다라는 차원으로까지 여러분들까지 좀 보여주시면 전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우리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산업 분석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밑에 프렙 구조는 제가 자기소개서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에 자기소개서 때에도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PREP,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그 다음에 다시 포인트 해서 주장,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예시, 그 다음에 다시 재주장 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도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글을 쓰신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특히나 면접장에 있어서 면접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사고를 물어봅니다. 그런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생각, 사고를 물어볼 땐 이 프렙 방식에 대해서 구조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 여러분들이 답변 만드실 때는 프렙 방식으로 구조를 일단 짜십시오. 그 다음에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뭐 애널리스트처럼 그런 뭐 거대한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분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우리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유통 산업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를 묻는 게 사실 평가자의 의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프렙 방식의 제일 앞에 결론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저하고 아니면 뭐 상고하죠. 아니면 뭐 상반기에는 흐리겠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등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되 그 결론은 긍정이 됐건 부정이 됐건 둘 중에 하나는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R,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어떤 논문에서 인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인용을 하시든지 결국에 신문 기사에서 기자들이 그 팩트를 얘기하는 근거도 다 어디에서 따온 통계 자료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긍정일 경우에는 사실 대안이란 건 없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 근데 이 효과보다는 사실 상반기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것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기사들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들어갑니다. 산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프렙 방식의 구조로서 제일 처음에 긍정이 됐건 부정이 됐건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건 여러분들이 결론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백데이터를 좀 탄탄한 어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자라는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이 답변은 굉장히 좀 완벽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야,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 너 면접관들이 그 코웃음 쳐. 괜찮아요. 정답 맞추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평가자한테 우리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조사해봤다, 노력해봤다 이걸로 된 거예요. 신입한테 바라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답변, 여러분들이 정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썼지만 결국에는 이 질문은요, 실무자는 콧방귀 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우리는 그거 고민 안 해봤을 줄 알아? 그 다음에 뭐 현실성 있어? 라는 공격 차원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실무자 쪽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임원 면접 쪽에 있어서 약간 거시적인 어떤 트렌드, 거시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솔루션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너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입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 이걸 되게 잘해요. 이거 되게 잘하니까 절 뽑으세요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기가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경력자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췄다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서 뽑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스타트에 그래도 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는다는 관점이니까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 왔다라는 차원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게 되면 면접관이 지금 나한테 직무 역량을 묻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경험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으셨던 수업이나 아니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K-MOOC라고 있죠. K-MOOC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에서 받은 교육도 괜찮아요. 뭐 국가에서 해주는 다양한 교육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앞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 어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 그런 것들을 붙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무역 실무자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과정에 대해서 습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갖게 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뭘 준비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이틀만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위해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자인데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접관님, 첫 번째 저는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줘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인 거죠. 면접관님, 두 번째로선 저는 이러이러한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타이틀만 던져주는 거죠. 저는 이런 인턴을 했고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무엇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꼼꼼함은 필요하고 열정은 필요하고 책임감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세 가지 가치를 다양한 일들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면접관님,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구조 짜주고요. 첫 번째 지식입니다 라고 해서 블라블라. 두 번째 경험입니다. 블라블라. 타이틀만 얘기해주자.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지원한 이 직무를 저는 수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클로징 해주면 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대답 잘해야 되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그래? 그 지식은 그럼 뭐야? 어떤 경험했어? 왔다 갔다 핑퐁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설명 잘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질문보다, 다른 어떤 답변보다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툭 치면 수르르 나올 수 있게
키워드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즉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에서 괜히 그냥 좀 얼버무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대답 못했네라고 해서 마이너스 먹기보단 수루루 나오고 다음 질문들, 다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부터는 뭐 키워드 위주로 가도 되는데 핵심적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13번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 대비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은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너 왜 뽑아야 되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네가 준비했던 과정들 중에서 뭐를 잘하는지 나한테 디테일하게 알려줘.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예, 면접관님 그렇다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학교 수업 아까 얘기했던 것, 자격증 뭐 땄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자. 사실 지식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석사가 아닌 이상은 인정받기 힘들다고 한다면 저는 경험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면접관님 그러면 제가 가장 연관성 깊은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죠. 스타 방식으로, 조금 더 좋게 얘기한다면 2스타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기선 둘 중에 하나 디테일하게 표현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위의 질문을 받게 될지 지금 밑에 있는 이 질문을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직무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더 왜 뽑아야 됩니까? 다른 지원자 대비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요구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을 봐서 내가 들어간 면접이 면접관이 나한테 하나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 하나씩 해 라고 한다면 앞서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만 얘기해 주시고, 이런 질문을 그럼 면접관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면접관의 스타일이 뭐야? 계속적으로 꼬리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럴 경우엔 조금 더 하나 잡고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자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면접관은 하나만 딱 듣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방법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직무 전문성을 갖추기 어떠한 준비했습니까의 질문이지만 내가 그러면은 타이틀만 간단하게 따다닥 얘기해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잡고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자. 이해되십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이 정답 달달달 외우고 가서 그거 물어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그날 면접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타이틀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타이틀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해돼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 제일 네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얘기해봐 라는 부분이니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건. 자, 14번째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경험 시리즈로 가는 거죠. 자, 살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노력한 경험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진짜 살면서 제일 열정적으로 한 게 여태까지 뭐예요? 뭐 시험 공부한 거겠지, 그죠? 그다음 자격증 따려고 뭐 밤샌 거겠죠. 그다음에 뭐 진짜 어디 놀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겠지. 아니면 학비 보려고 뭐 한 거겠지. 근데 그게 사실 초점은 아니란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험을 물어본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뭘 받고 싶다? 메시지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소재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을 바로 물어보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12번, 13번 직무에 관련해서 안 물어보고 바로 경험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면접관이 나한테 처음 경험을 물어보네. 그럼 나는 이 경험에 대한 소재를 내가 직무 역량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소재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는 열정을 좀 정의내리라고 합니다. 왜냐?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사람마다 열정이라고 하는 추상적 가치를 정의내리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열정을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좋은 편으로 만들라는 거죠. 예, 면접관님 저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관님 저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정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직무 역량의 소재를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정 정리를 딱 내려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면접관은 글로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든 건 도전적 목표 설정이라고 했죠. 예, 면접관님 저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될 텐데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면접을 잘 보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약간 범위가 넓은 질문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범위를 줄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컨설팅 할 때 꼭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열정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냥 대답하지 말고 예! 열정의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맞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경험을 그 다음에 서술해 주십시오. 장치 하나만 만들자는 거야. 열정이 어떤 의미라는 걸. 오케이? 그래서 두스타 방식. 두는 뭐예요? 두 가지식으로 주제 얘기해라고. 경험을 묻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가?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는 두 개. 첫 번째 리절트는 자체적인 프로젝트의 결과, 두 번째 리절트는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식의 주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프랩 방식의 PREP가 P와 P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 앞대가리 한번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 또 한번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경험 서술을 잘 하셔야 돼요. 저기 여기 얘기했죠. 맛깔나게 표현해라. 여러분들 얘기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소재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그렇다면 내 얘기가 평가자한테 들으려고 한다면 내가 얘기를 좀 맛깔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승전결을 좀 복선장치도 깔아두고 그걸 표현하는, 어느 쪽에 있어서는 좀 약간 감정도 담아 얘기하고 어떤 쪽에 있어서 좀 약간 쫄깃쫄깃하게 얘기하고 조용하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얘기하는 방법, 경험을 얘기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무한반복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라디오스타 나간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 에피소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그쵸? 얘기는 준비하면 준비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이런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이런 포인트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완급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파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라면 그런 노력 안 해도 되는데 그런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다면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오케이? 다음 15번째 마지막이네요. 역시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창의적인 거 되게 좋아하죠. 실질적으로 창의적으로 일도 안 할 거면서. 자, 창의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의 정의를 좀 내려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내려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압박에 빠지기 쉬우니까. 예,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창의의 정의란 일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창의의 정의란 이 일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 듣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소재, 그게 어떠한 주제인지에 따라서 앞에 창의의 정의를 내려버리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쓸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소재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그냥 공정 순서를 바꿨는데 나 그냥 생각을 좀 바꿔봤는데 방법에 그냥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럼 그거를 제일 앞에 있는 창의의 주제로 바꾸라고요. 예,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창의의 주제란 기존에 있는 방식을 최대한 분해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는 없을까? 어떤 것에 있어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을까를 생각했고 그걸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쉽게 풀린다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서술 해주세요. 열정과 똑같죠. 근데 창의는 앞에 봤던 열정과 조금 다른 건 뭐예요? 이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그런 방식 왜 답이 안 됐냐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경험을 얘기해 줄 때는 기존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이런 솔루션을 생각했다가 꼭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질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답변 만드시는데 신경도 좀 써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구조대로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초반엔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일단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액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거리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